붓당 살아난 가참이 단망 살아난 가참이 상강 살아난 가참이 귀입을 귀입어 귀승 부처님께 기합니다. 세계 불교 소개 시간입니다. 태국 불교를 말하다 지금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사실 이 지금 강의는 태국 불교에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제 주로 듣고, 또 제가 어디 뭐 그 불교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 또 강의를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전해에서 앞 강의에서 잠깐 그 소개한 바와 같이 태국에는 많은 그 외국 관광객들이 연중무후로 이제 찾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지난 한 2년간 지금 뭐 태국을 못 갑니다만, 어쨌든 태국에 이제 가본 분들은 알겠지만 태국은 외국인들에게 매우 그 친절한 곳이면서도 또 피로에 지친 심신을 풀어주는 이제 나라이기도 합니다. 89년 해외 여행 자유화의 그 여파로 이제 한국인들 또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을 찾는 기회가 이제 많아져서 태국과는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방콕에 거주하는 뭐 한국 교포들만 해도 이제 몇만 명이 넘을 정도고, 내가 뭐 한 40년 전에 가 있을 때는 몇백 명도 안 됐거든 사실 그때. 근데 지금은 뭐 몇만 명, 아마 뭐 한 10만 명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유명 관광지에서 이제 한국인을 목격하는 것은 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한 관광객의 차원을 넘어서 태국에 대한 각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도 서서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태국의 전문가란 뭐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제 태국 불교에 대한 인식의 뭐 질평을 넓혀가는 분들도 이제 숫자가 이제 늘어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미국인을 포함한 유럽인들은 뭐 사실 내가 그때 갈 때는 없었어요. 뭐 한두 명. 미국인을 포함한 유럽인들은 우리보다는 더 일찍 동남아나 태국에 이제 발을 디뎠습니다. 서구의 젊은이 그 사회에서는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대학을 마치면 대개 인도나 동남아를 한 1년 정도 이제 여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직장을 잡고 결혼하면 여행을 뭐 다니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20대 때 여행을 하는데, 이제 이 여행 과정에는 몇 개의 이제 이루은 목표가 있죠. 첫째는 물론 이제 다른 나라, 이국 다른 나라 대한 어떤 그런 경험도 있겠지만, 이제 비영어권 뭐 영국이나 미국 사람 말고 뭐 프랑스, 독일 뭐 기타 많잖아요. 뭐 유럽도. 그 사람들은 1년 동안에 영어를 배우게 돼요. 영어를. 여행을 하면서. 영국이나 미국 가서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고 인도나 동남아시아 여행을 하면서 1년 만에 영어 회화를 마스터하게 돼요. 자연히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영어권 젊은이들에게는 그 뭐 저기 영국이나 미국에서 온 그런 사람들은 1년 이제 국가들에 대한 문화나 그 언어 등을, 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영국 사람이 인도에 오면은 뭐 영어를 자기는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말을 한다든지, 또 태국에 오면 태국말을 배운다든지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인도나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문화나 언어 등을 익혀 전문가가 되는 좋은 또 기회가 됩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테마는 태국에서 불교 수행을 하는 예국 비구들에 대한 이제 그 파랑이라고 그랬죠, 외국 사람을. 파랑 비구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파랑은 유럽 백인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불교 수행하는 서구 출신 비구들도 이제 파랑이라고 뭐 부릅니다. 이들은 왜 태국에서 불교 승려가 되는가입니다. 전 회에서도 이제 소개했지만, 내가 70년대 말, 80년대 초, 방콕에 있는 그 왓보니의 사원에서 이제 수행할 때입니다.
왓은 절이란 뜻이야. 절. 왓. 뭐 왓브라케오 뭐 그러잖아. 앞에 왓이 붙잖아요. 우리는 무슨 사 그러면 뒤에 사가 절사자가 붙지만 태국은 왓이란 것이 앞에 와요. 왓브라케오 뭐 왓포 뭐 태국의 모든 사원의 이름은 이제 왓으로 시작합니다. 중국이나 한국 한자 문화권에서는 무슨 사라고 이제 하지만 일본인들이 한국인보다 먼저 태국에 왔기에 왓을 일본 발음으로 와트라고 하죠. 와트. 일본 사람 발음이 좀 세지 않습니까? 와트. 왓인데 와트. 커피도 뭐 발음이 안 되니 고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이. 그냥 한국에서도 일본 정보를 통해서 이제 와트라고 발음하는데 그냥 이제 왓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상황이라도 현지 음대로 이제 발음을 정확하게 이제 할 수 이제 있어야죠. 이때 나는 오직 이제 그 비구로서 이제 수행에 몰두하면서 영어 공부에 이제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영어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참 영어의 위력이라는 게 너무 컸고 특히 내가 그 머물었던 그 기숙사가 이제 국제 인터내셔널 이제 홀이었는데 하우스였는데 그때는 이제 호주,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뭐 등지에서 온 외국인 그 스님들과 이제 그 제가 수행자들로 항상 그 만원을 이뤘어. 외국인 비구들, 이른바 파랑들은 태국 불교, 특히 이제 그 명상의 메디테이션에 이제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를 했죠, 내가. 태국의 비구들은 이제 사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승가 고유의 비구 생활에 이제 전념합니다. 이를테면 뭐 227계목에 율장을 준수하면서 빨리어 3장을 공부하고 아침이면 탁발을 나가고 점심 공양에 또 초청되어서 신도들의 그 집에 가서 이제 공덕 짓기에 찬팅, 연불이죠. 그걸 하고 또 생활 필수금과 약간의 이제 보시금을 받는 것이 이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발전과 향상을 위한 시간을 이제 갖습니다. 40만 승려 가운데 90%는 이런 과정을 이제 밟아서 승려 생활을 하죠. 방콕이나 중소도시, 시골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 불교는 교육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절에 입문하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극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두탕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두탕가, 숲속의 수행자. 의 길을 이제 오로지 밟는 비구들도 있습니다. 이 두탕가 비구들도 탁발을 하고 계의를 준수하는 것은 이제 도시의 비구들하고 똑같지만 이 비구들은 명상 수행에 더 몰두한다는 이제 사실입니다. 삼림, 포리스트 수행이 예부에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아잔차라고 하는 대선사로부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잔차, 우리나라에도 이제 좀 알려졌더라고, 아잔차란 분이. 그러나 외국에서 이분의 그 위상과 권위는 대단합니다. 부처님과 뭐 거의 맞먹는 그런 큰 그 막 스승으로 그 존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잔차 큰 스님은 시골 이제 태생이지만 그는 젊어서부터 명상, 즉 윗바사나라고 하는 명상 수행을 주로 이제 해왔습니다. 아잔차 큰 스님은 그러니까 1918년생인데 태국 그 북동부 우본 라자탄에서 이제 가까운 그 시골 마을에서 이제 출생했고 뭐 10대 때 이제 삼위승으로 이제 3년간 절에서 행자 생활 하다가 또 다시 집에 와서 이제 부모님을 도와서 농사 또 짓다가 20대 때 다시 또 비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빠 삼바다 그 구족계를 받거든. 비구 구족계를 받고 이제 다른 비구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수행 과정을 5년간 밟다가 이제 부친이 그 아픈 것을 보고 이제 고통에 대한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한 의문을 품고 빨리어에 의한 경전 공부를 적고
그러니까 경학 공부를 이제 접고 28세 때 우리 한국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만행, 즉 운수납자의 이제 길인 두탕가의 수행길에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있잖아요. 뭐 공부만 하는 또 스님도 있지만은 그런 거 저런 거 다 버리고 그냥 선방에 가서 오직 참선만 하는 또 그 스님이 있거든. 그 얘기예요 지금 두탕가라는 거는. 그래서 그는 뭐 서울서 부산까지 정도 한 400km 되는 그런 이제 거리를 걸으면서 잠은 숲속에서 자고 마을에서 또 탁발에 가면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한 사원에서 아잔문이라는 그 스님을 만나게 돼요. 그분이 도인이었어, 도인. 그래서 아잔문 이제 그 대선사는 이제 그 태국 옆에 라오스 출신인데 태국에 와서 이제 비구가 됐고, 프라아잔 사오칸 다실로 마테라의 이제 그분의 또 그러니까 아잔문에 또 스승이 있겠죠. 어쨌든 뭐 그 이제 그 얘기고 이렇게 해서 그 맥을 이어서 이제 그 단마유띠가 이제 소속으로 이분이 이제 그 태국 두탕가 삼림수행에 이제 전통을 세우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에도 이제 그 맥이 있잖아요. 법맥이 쭉 있지 않습니까? 쭉 뭐 누구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이제 무슨 그 방장 뭐 조실 방장 뭐 이런 분들 위에 또 있잖아요. 은사. 그걸 맥이라 선맥. 선맥이 이제 그 맥을 이신 분인데 이제 그 아잔차란 분은 아잔문으로부터 이제 그때 그 태국에서는 아주 도인으로 이제 소문이 난 분이거든요. 명상수액 테크닉을 배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참선법을 배웠다 얘기지. 지도를 받으면서 7년간 이제 정진합니다. 집중 명상 수행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7년간. 뭐 7개월도 힘든데 7년간 그냥 한 거야. 정진을. 그래서 1953년 그는 거의 고향 마을 이제 사람들로부터 초청을 받아가지고 빠뽕이라는 토구를 짓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7년간 용맹정진해서 이제 도를 좀 이뤘지.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고향의 그 불교 신도들이 초청을 해서 자기 고향에다가 이제 조그만 절을 짓게 한 거예요. 차츰 이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나중에 왓파퐁 쉽게 하면 파퐁 사원이지. 파퐁 사지사. 아잔차 선사가 도인이라고 이제 소문이 나자 이제 1967년이 그때가 미국 출신 비구 이제 수메도라는 스님이 미국 사람이죠. 아마 뭐 군인 출신이 그런 모양인데 그분이 라오스 국경 근처 절에서 이제 혼자 명상 수행을 하다가 이 소문을 듣고 이제 와서 제자가 됩니다. 그분이. 지금은 이제 영국에 가서 큰 그 이제 불교 수도원을 만들어서 엄청 뭐 수백 명을 지금 비구를 이제 만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수메도 비구도 5년간 이 아잔차 선사 문화에서 이제 공부를 해요. 외국 사람들은 저 한번 한다면 합니다. 대단해. 한 5년간 배웠어요, 여기서. 아잔차 밑에서. 그러니까 그 아잔차 선사가 인가를 해줬어요, 인가. 너는 이제 어디로 가서든지 뭐 태국서도 좋고 뭐 외국 가서도 좋고 서양의 그 사람들에게 일반인은 물론이지만 서양 비구들에게 계도 줄 수 있고 너는 이제 명상법을 가르칠 수 있다 하고 인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고 또 그 태국에 말하자면 그 파퐁 사원에서 외국 사람들을 파랑이라고 그랬죠. 파랑. 거기서 이제 외국 사람들 스님이 되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것이 국제 삼림사원 왓바 나나찻 사원이 된 거예요. 왓바 나나찻. 영어로 말하면 인터내셔널 포리스트 모노스터리가 되겠지. 인터내셔널 국제 포리스트 숲이죠, 숲에 모노스터리. 수도원을 모노스터리라고 하는 모노스터리. 그것이 이제 1975년 왓바뽕 사원에서
그리 멀지 않는 거리에 이제 별도로 설립을 해주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내가 70년대 말이니까 이때 막 그냥 막 외국 승려들이고 막 일반 제가 불자들이고 그냥 이제 일단 뱅콕으로 오는 거예요. 뱅콕 내가 있던 그 사원의 그 인터내셔널 하우스가 있잖아. 거기 이제 숙소도 있고 하니까 거기 와서 이제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이제 거기서 대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이제 막 배우는 거야. 그 사람들 대화하면서 그냥 막 재미가 나더라고. 막 그냥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여간. 이제 그 얘기고 이 국제 3인 사원이 이제 문을 열면서 수백 명의 파랑 비구와 제가 수행자들이 집중적으로 명상 수행을 할 수 있었고 많은 파랑 출신 선사들을 배출하여 세계 도처의 불법을 전파하는 모태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방콕의 왓바오니 사원에서 비구 생활할 때 대부분의 파랑 비구나 제가 수행자들이 이곳 국제 삼림 사원을 가기 위해서 내가 머무는 가나순 국제관에서 작게는 2, 3일에 2일, 3일에서 일주일 때로는 뭐 한 달간씩 이제 머물렀죠. 그 사람들이. 그때 나는 이분들과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찬스를 잡게 되었고 3개월 만에 귀가 열리고 입이 벌어져서 영어 회화가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영어가 통하자 이들이 왜 그곳에 가고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나도 이들을 통해서 이제 세계 불교계의 정보에 이제 접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태국에는 북동부에 아잔차 선사가 있고 또 남쪽에는 붓다다사 비구라는 분이 있었어요. 아잔차 선사의 아잔 붓다다사 선사 두 분 다 숲속에서 이제 명상 수행을 하시면서 태국 제자와 외국인 제자들을 문화에 이제 두고 제접하고 있었지만 그 동북 쪽에는 아잔차, 남쪽에는 이제 붓다다사. 그러나 두 분의 성격과 스케일이 좀 달라요. 나 두 분 다 이제 챙겨냈지만 아잔차 선사가 순수 선사로서 태국 삼림 수행의 전통에 충실했다면 아잔차 붓다다사 선사는 교학을 겸비한 선사이면서 불교에 대해 사회적인 활동에 관심이 있었다는 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잔차란 분은 그냥 순수한 그 선사로서 그냥 이 도만 닦고 여기 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나 그 남쪽에 있던 붓다다사 이분은 불교 경전에도 해박해요. 불교 경전에도 또 불교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떤 그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된다. 사회적 그런 분이 좀 달라요. 이거 두 분 다 대선사이지만 그 약간 좀 그 스케일이 좀 다르다. 이제 이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나는 지금도 비구 붓다다사 선사가 주석하셨던 그 남쪽 왓수안목 절 이름이 왓수안목이에요. 뜻이 이제 해탈의 정원 그런 뜻이거든요. 방문하여 친견할 수 있었던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80년대 초인 이 무렵 외국의 파랑 비구들과 일반 제가 명상 수행자들은 이제 태국은 그렇고 또 버마에는 이제 또 큰 스님이 있어서 마하시 사야도라는 선사가 이제 주석하고 계시고 마하시 사야도 명상센터에서 이제 신버마식 이빠사나 수행을 하기 위해서 수시로 이제 드나들었죠. 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태국에 이제 그 유명한 선사가 두 분이 계셨고 또 버마에는 마하시 사야도라는 또 대선사가 계셨어. 또 외국 사람이 막 거기로 몰리는 거예요. 거기로. 그러려면 또 내가 있던 그 국제 하우 거기 와서 또 자고 갑니다. 또.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 당시에 그 미얀마 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버마라고 그랬지 그때. 비자 문제가 쉽지 않아서 파랑 비구들과 제가 수행자들은 내가 머무르는 왓바오니 사원의 국제관에 머물면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는 또 유익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그 붓다다사 선사와 마하시 사야도 선사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하고 태국 이주의 파랑 비구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얘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